네. 산업의 역사. 산업의 역사에다가 이제 제가 시대별로 선사시대부터 농경유명시대, 농경시대, 청동시대, 철기혁명시대, 산업혁명시대, 시민혁명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 혁명시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2부는 산업의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발달되는 산업의 그 단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잘 보이시죠? 산업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의 양대축을 먼저 제가 좀 짚고 나갈게요. 산업에 있어서는 크게 금융과 유통 두 가지는 쌍두마차입니다. 어느 하나도 둘과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유통에서 하고 금융에서 하고 따로따로지. 네, 회사 자체는 따로따로지만 산업 자체는 같이 맞물려가는, 아주 가까이 있는 맞물려가는 이게 두 개의 큰 축의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개의 축이 뭐냐면 금융산업 축과 하나는 금융산업 축과 하나는 유통산업의 축입니다. 자, 그럼 금융산업이 왜 유통산업이냐? 자, 먼저 유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은 뭐냐? 흐를요, 통할통. 쉽게 말해서 물자와 서비스라고 하죠. 현재는 이제 물자 서비스니까. 물자와 서비스 인력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물자와 인력 서비스. 자, 물자는 말 그대로 이런 물건들. 자, 인력은 여기 사람. 여행 어디 가고 싶거나 어디 출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거나 이제 그것도 일종의 유통입니다. 그게 물자이냐 사람이냐 다를 뿐이죠. 이제 그걸 옮겨주니까 이제 이동하는 서비스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그럼 세 번째 서비스는 뭐냐? 네, 서비스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게 유통 서비스가 이제 저거는데 보통 하면 이제 이게 TV나 영화, 라디오가 나올 때부터 유통 서비스라는 게 나와요. 정확히 따지면 정보통신 시대가 먼저 서막을 조금씩 열어다가 이제 폭발하는 혁명 시대가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전쟁 시에 모스부로 해서 많이 저거 한 건 제가 강의를 했죠. 일단 모스부는 저거 하고, 자, 대표적인 거게 우리가 쓰는 전화기. 여기 있는 사람하고 미국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수 있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번 정책은 우리의 하면서 외교가 바로 돼. 예전에 전화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사신들이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밀지 같은 이런 서신이 가거나 편지가 가는 형식으로 했겠죠. 네. 정보통신의 혁명에 하기 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이고,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네. 배터리를 갈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유통입니다. 유통도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통이거든요. 말을 전달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프로그램을 찍었어. 그럼 TV로 송출해서 보내는 것도 서비스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영화를 찍었어, 필름으로.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걸 필름을 예전에 카피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다 그냥 다 디지털로 해가 다 연결해서 다운받아서 다 보죠. 이것도 유통입니다. 서비스 유통.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유통에는 크게 서비스는 거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아니면 라디오, 책, 인쇄물도 어떻게 보면 유형의 유통물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책이 인터넷이나 이런 이쪽 전자책으로 하게 되면 무형 서비스, 무형의 유통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요즘 뉴스도 그렇고요. 예전엔 신문을 해가지고 호예요 하면서 물자가 가는 겁니다. 신문이랑 물자가. 근데 지금 어떠나요? 인터넷에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냥 서비스가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무형의 서비스가. 이것도 유통입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바뀔 뿐이지. 그래서 크게 유통은 세 개입니다. 물자, 인력, 서비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거 배터리가 다 달라서 좀 약간. 유통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금융
금융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게 더 파생되고 이게 더 단계적으로 나누면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개만 딱 짚고 가겠습니다. 자, 금융의 최고 오래된 역사가 뭐냐요? 네,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줘. 은행이에요. 채권.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직접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은행이 이제 생기죠. 네. 이자를 예금을 하고 그걸 다시 돈 빌려주고. 예, 채권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는 은행이라는 이 시스템이 잘 발달했죠. 은행 회사들이. 네, 첫 번째 은행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채권 사채 시장으로 봐야하는데 현대사회로는 은행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시기은행, 기업은행 뭐 이렇게 많죠. 네, 돈을 예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곳. 네, 은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딘가요? 네, 주식회사가 생기면 그 증권을 거래를 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뭐 하나로증권, 몬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증권회사들이 많죠. 네, 금융의 두 번째는 증권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역사적으로는 이제 저건데,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입니다. 금융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의 목적은 뭐냐면, 수익성과 안전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상품이 이게 인류에서 이게 발생을 합니다. 자, 내가 공장을 돌리는데 갑자기 불이 홀라당 타버렸어. 누가 이게 불 질러 가버렸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만약 불이 났을 때 도산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을 화재보험을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보험. 예전에 모든 물자를 무역을 해서 돈을 상공을 발달 때는 상업을 발달 때는 모든 물자를 다 배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배가 옛날엔 다 목재였죠. 목재는 조금 관리 잘못하면 불에 타거나 예전에는 전 세계적인 치안 상태 안 되었기 때문에 요즘도 뭐 해적이 있긴 하지만 해적들한테 납치당해서 다 이게 선원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게 배가 다 이게 침몰하거나 이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배에 대한 무역을 하는 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그게 뭐냐? 해상보험. 우리나라 같은 이게 잘 발달 안 했고 거의 유럽 쪽에 이게 거의 다 꽉 쥐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냥 암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요 정도로 보험이 그렇게 발달 안 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큰 축이 그렇게 이게 두 개 구분이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뭐냐? 사람이 죽었어. 공장이 불이 탔는데 공장은 불타나 거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도 불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회사가 그 유가족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회사가 콜라를 다 타버렸어, 공장에. 돈이 없어, 회사에 당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못되죠. 그래서 드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배도 똑같아요. 배도 갔는데 선원들이 다 해적들한테 땡강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게 풍랑을 맞아서 태풍으로 이게 자초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선원들이 죽으면 그에 대한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그게 바로 그걸 갖다 안전하게 허기에서 만든 상품, 보험 상품이 생명보험입니다. 이게 보험이 이게 3대 축으로 이게 크게 이제 산업화 시대가 발달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보험시장이 그 다음에 발달합니다. 그 금융의 3대 축은 은행, 증권, 보험. 이게 크게 3대 축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저거에서 너무 길면 10분 넘겨나갔나? 자, 우리가 산업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계속 한다면 유통 산업 분야와 금융 산업 분야는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어떤 산업이든지 유통과 금융으로부터 다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여기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어떤 국가나 어떤 시대적으로 큰 공황이 오거나 하면 어디에서 그 증조현상이 일어나면 유통회사와 금융회사에서 증조현상이 일어나요. 유통회사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운회사죠. 얼마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죠. 그 해운회사들의 일거리는 없는데 배는 놀아.
치킨 게임을 해서 적자를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내. 유통회사에 한번 징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한번 은행들이 도산을 하죠. 금융에 한번 증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도산한, 그 당시에 도산한 그 회사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회사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긴급적으로 수혈을 했기 때문에 다 회생을 했죠. 근데 그에 대한 고통은 다 국민들이 받죠.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받죠.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그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가 찍어 다 오잖아요. 그 망하기 직전에 미국의 2008년도에 그 은행 그 증권가 하여튼 그 금융가들한테 다 그냥 거의 무상에 가깝게 다 그걸 뿌렸습니다. 왜? 얘네들이 죽으면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대마불사, 대마불패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군에 있는 그 기업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동 조치로 산업은행들이 나서가지고 거의 뭐 공짜에 가까운 그 이자를 갖다가 불려줘가지고 얘네들 살려내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기업들을. 그게 가끔가다 일어나죠. 옛날에 그 대표적으로 IMF 때 해가지고 그때는 다 자빠져가지고 그게 안 됐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도산하면 산업은행들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막 살리죠. 자, 5년 전에 모든 HMM과 한진해운 같은 해운회사 대표적인 유통회사, 우리나라 유통회사 중에 해운회사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수출하든 수입하든 모든 물자는 배로 해서 선박을 통해서 그걸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한번, 유통회사인 해운회사 쪽에서 한번 타격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는 증조현상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금융가에서도 증조현상이 나요. 금융가가 부실해진다는 거는 돈을 떼인다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떼요.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부터. 돈을 빌려주면 왜 돈을 떼먹나요? 떼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산을 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은 돈을 떼요. 그러면 은행은 부실하게 되겠죠. 적자를 하게 되고 자산이 이제 깎이겠죠. 그럼 은행들이 나중에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모기지 사태가 모기지 사태는 그 단면에 그 수면 위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고 그 수면 밑에 있는 부분들이 겁나요. 이제 이걸 갖다 그때 땜빵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근데 이걸 갖다 손을 댈 수가 없어. 이걸 손을 댄다는 거는 완전히 금융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갈아엎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발표를 못하죠.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슨 공황 상태가 아니면 공황과 초호황이 이게 번갈아가면서 와요. 대공황과 초호황이 한 번씩 이게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초호황의 증조 증상이 보통 유통회사 쪽에 먼저 일어나요. 그게. 유통이 먼저 이게 딱 티가 나요. 유통이 매출하고 시장이 넓어져요. 그에 따라서 금융회사도 같이 이걸 저거 해요. 그러면 반대로 대공황 상태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 회사들이 조금 더 가면서 어디가 부실해지냐? 첫 번째로 금융이 먼저 부실해져요. 왜? 돈을 떼니까 은행들이.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도산하는 사건도 발생을 해요. 일부러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공장을 불 질러버려요.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재보험을 들고 공장을 불 질러버려요.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요. 왜? 장사도 안 되는데 공장 돌려봤자 격장하고 그러면 보험료를 받고 회사를 정리를 해버리자. 그 공장을 일부러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과 배에서는 배를 갖다가 일부러 침몰시켜서 해상보험료를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화재보험 일부러 불 내가지고 공장 같은데 이런 건물 같은 걸 해가지고 화재보험을 챙기고 그냥 회사를 정리를 해버려요. 왜? 계속 적자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들이 도산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보험회사들이나
이런 은행들이 도산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공황의 전조 증상 현상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럼 증권회사는 그렇잖아요. 증권회사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거래세로 먹고 살죠. 그러면 대공황 상태 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도산회사들이 겁나게 많아. 누가 증권을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죠. 그럼 거래세, 증권회사든 기본적으로 거래세나 여러 파생 상품을 팔아보가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증권회사도 파산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게 전조 증상 중에 유통회사와 금융회사를 보면 알아요. 앞으로 초호황으로 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공황이 올 건지 아니면 불경기가 올 건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호황 상태, 좀 좋은 호황 상태로 올 건지는 유통산업과 금융산업을 보면 알아요. 먼저 은행들이 부실해져요.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기업들이 망하면 돈을 못 갚으니까. 자, 보니까 해운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2010 몇 년도에 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포트폴리오 자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더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HMM과 한진해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때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호황이지 않냐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이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금융과 유통이 양대 측이에요. 쌍도마차.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유통이 무너지는지 금융이 무너지잖아요. 같이 무너져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 차이뿐이지, 유통이 무너지면 금융도 같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면 유통도 같이 무너져요. 그럼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전방 모든 산업들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산업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우리나라 때는 지수를 하려면 삼성전자나 이런 큰 회사들, 포스코 같은 회사를 제가 얘네들 항상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산업으로 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보통 그 나라에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집중적인 산업이 첫 번째지만, 기본적으로 유통과 금융은 어느 나라든지 이거는 다 똑같아요. 유통과 금융이 기본적인 유통은 마치 피줄과 같아요. 우리 모든 장기로 피로 해가지고 다 이게 통하잖아요. 피가 통해서 영양분을 해가지고 다 순환을 시키잖아요. 유통은 우리 몸에 마치 피와 같고요. 예, 금융은 마치 우리의 몸에 뼈라고 하기도 하고 기라도, 그러니까 뼈와 같아요. 전체 틀을 갖다가 딱딱딱 만들어주는 게 금융이거든요. 이게 그 국가나 그 산업의 그 틀을 만드는 게. 금융은 마치 뼈와 같고 유통은 마치 핏줄과 같아요. 피. 그래서 유통과 금융은 산업을 분산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산업과 지금 조선산이 많이 적었는데, 원래 전자조선, 자동차, 전자조선, 이게 전자조선이 이게 양대축이었어요. 옛날에 원래 수출품으로 전자조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자조선이에요 기본이. 우리나라는. 근데 조선이 겁나게 죽었죠. 이제 이런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 기본적으로 봐야 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금융과 유통을 꼭 빼놓지 않고 같이 이거를 봐야 돼요. 왜? 모든 기업과 최종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유통과 금융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산업과 금융산업은 꼭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금융과 유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의 이제 층계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로켓 같다고요? 다음 3부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